자,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골치 아픈 겁니다. 골치 아픈 것들 놓치면 나중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저 또한 마찬가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후 면세점, 사전 면세점은 그 물품을 인도를 공항에서 받으면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후 면세점은 부가세 환급을 나중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후에 한다.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하죠. 사후 면세점에서 이용해서 물건을 미리 받지만 대신 세금은 면제가 안 되죠. 나중에 공항에서 그 나라를 출국할 때 공항이 됐던 육지의 국경을 통과하든 기차로 통과하든 그러한 통과를 할 때 우리가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불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후 면세점,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후 면세점에 적용이 많이 되는 건데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후 면세점을 할 때 관련 서류 를 갖다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산 영수증만 있어도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청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물건까지 확인하는 건지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공항별로 이게 다 달라요. 국가별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공항에서는 영수증과 그 소위 얘기해서 부가세 환급 신청서만 제출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항에서는 어느 나라의 어떤 공항에서는 물건 산 것까지 확인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미리 전날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짐을 쌀 때 그걸 해야 되거든. 만약에 그 물품을 확인해야 되는 공항이다. 그랬을 경우 짐을 쌀 때 저 밑에 구석에 넣어놓거나 잘 안 보이게 되거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공항 도착해서 다시 다 그 수화물을 갖다 열어가지고 물건 꺼내가지고 상당히 번거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물품을 확인하는 곳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물품을 확인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산 물건을 딴 가방에 꺼내기 혹은 꺼내기 쉽게 할 때 수화물을 정리해 놓으라고 안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금을 환불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순서를 갖다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판매처에서 물건을 사죠. 그럼 이때 환급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합니다. 거기서 작성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공항에서 카운터에 가가지고선 환급 신청에 들어가게 돼요. 환급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항에서 환급 신청을 받을 때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건을 갖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게 되고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그 신청서에 도장을 꽝 찍어줘요. 도장을 꽝 찍어주게 되고 그 도장을 가지고 우체국통에 보면은 그 우체통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체통에다 그걸 집어넣으면 나중에 환급을 돼서 돌아와야 돼. 카드 계좌로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게 되고요. 안 그럴 경우에는 우체통에 넣지 말고 그냥 바로 안에 면세구역에 출국 신고 다 끝나고 면세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텍스 프리 카운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직접 돈으로 수령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는 현장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나라별로 이게 모든 게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EU 국가 같은 경우에 또 그냥 일반적인 중립 국가 같은 경우 나라별로 다 다르니까 그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 같은 경우입니다. 그 사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사전 면세점은 미리 세금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후 면세점에서 환급 신청서가 발급이 되는 즉 환급해 줄 수 있는 한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얼마 사야 돼? 50유로 이상을 사셔야 돼. 50.1유로. 그러니까 50점 딱 하면 안 돼. 51유로 정도 이상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51유로짜리 정도 사야 되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0유로짜리 이상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환급을 해주니까 이것도 나라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급을 해주는 것도 최소한 얼마 이상을 샀을 때 그걸 갖다 적용을 시켜준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환급하는 것도 어떻게 하냐. 그것도 나라마다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는 10%, 19%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20%면 되게 큰 거예요. 내가 100만 원짜리 사면 20만 원을 환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작은 게 아니죠. 해외 나가서 또 물건 사다 보면 좀 큰 것들 살 때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계가 됐던 가방이 됐던 잡는 것마다 뭐 10,000원, 20,000원짜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급해주는 이 율도 높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요거를 잘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환급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경우엔
컴플레인이 엄청 크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모든 비용을 인솔자가 투어 컨덕터가 떼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안내를 잊지 말고 누락시키지 말고 신경 써줘야 된다.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우측에 올려 있는 것처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환급 신청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 영수증에다가 환급 신청서 작성을 해가지고 공항을 가시게 되면 이 공항에서 이런 도장을 찍어줘요. 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딜 간다? 우체통에 아까 넣는다 그랬죠? 우체통에 넣거나 아니면은 출국 심사, 이미그레이션, CIQ를 다 통과한 다음에 면세 구역에 가게 되면 텍스프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데 여기에 가가지고 돈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런 밴딩 머신을 이용해서 돈을 받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잘 안내를 고객들한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출국 전에 미리 서류가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물품을 보는지 안 보는지 같이 파악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귀국 당일입니다. 조금 전에는까지는 귀국 전날이잖아요. 전날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쫙 훑어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 사항을 체크를 하는 건데 귀국 당일날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당일 항공편에 출발이 된 건 이상이 없는지 연기가 된 건 아닌지 딜레이가 된 건 아닌지 요걸 미리 공항에 혹은 항공사 홈페이지에 이런 데 참조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호텔에서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살펴봐야 되고 짐 또한 수거를 해야 되고 버스 다음 날 몇 시 와에 있는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인원은 제대로 다 형성인지 어디 아픈 사람은 없는지 그다음에 여행객이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도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그렇죠? 버스 타고 가면서 공항 가면서 그런 주의사항 다음에 공항 이동 중에 버스에서 수행할 때 그 업무들도 또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현지 공항 도착해서 탑승할 때 업무들 그다음에 귀국하고 나서 귀국할 때 기내에서 해야 될 업무 한국공항 입국 수속할 때의 업무 그다음에 여행의 종료 요 순서대로 우리가 귀국 여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어쨌든 당일 항공편의 출발 이상 유무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연발이 되는 건지 이상이 없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서 한 공항에 우리가 도착 시간을 몇 시까지는 해줘야 되는지 기사와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을 해서 몇 시에 만나서 출발을 해야 되고 좀 더 서둘러야 되겠다. 좀 천천히 가도 되겠다.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항공편 유무 파악하고 그다음에 호텔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미니바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하다고 혹은 또 페이 TV 같은 경우 안내 말씀을 분명히 해드리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날 체크아웃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분 15분 좀 일찍 나와서 미리 돈 지불할 거 왜? 카운터에 줄들이 늘 서 있거든요. 거기서 한참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 출발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단체든지 그런 것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아침 그 시간에 북적북적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하고 미리 좀 상의해서 10분 일찍 20분 일찍만 움직여도 되게 한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조율을 해가지고 체크아웃 할 때 지불할 비용들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객실키 반납하는 거 절대로 누락되지 않도록 호텔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텔에서는 키를 전부 다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회수 안 하게 될 경우엔 다음에 그 키를 주순 사람이나 키를 습득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를 한다. 물론 전자키 같은 경우는 그거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도 있다 보니까 호텔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꼭 그 객실키를 반납하게 유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객들한테 꼭 객실키를 가지고 나와서 꼭 반납하시라고 그것이 이제 체크하시 객실키가 반납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포런트에서는 키가 반납이 되면 하우스키퍼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하우스키퍼한테 그 방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 아무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키를 반납하고 약 5분 정도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체크아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객실 상태를 봐야 되거든. 분실된 게 있는지 없는지, 부셔지거나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같이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이지 다운을 해야 되죠. 백이지 컬렉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벨 캡틴하고 미리 조율을 하게 되고, 아침 식사 가급적이면 고객들이 아침 식사하는 동안에, 물론 이제 일이 진행이야 가이드하고 기사하고 미리 가이드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하게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 고객들한테는 백이지를 위탁 수화물이 무거우니까 직접 포터한테 맡기실 분들은 몇 시에, 우리가 8시에 식사 시작이면 나오실 때 문 앞에다 두고 내려오십시오라고 해요. 그럼 그 사이에 식사하는 동안에 가이드들 포터들한테 그 짐을 컬렉션 해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잘 맞춰 보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버스가 이상이 없는지, 버스는 잘 와 있는지, 왜 식사 때쯤 할 때쯤이면 보통 기사들한테 말은 해놓지만 우리가 출발하기 보통 한 30분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와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30분 전에 와서 늘 대기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서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팁이죠. 그 팁을 미리 기사분들한테 좀 주고, 내일 아침에 좀 늦지 않도록 좀 이제 한 30분 일찍 나오도록 이러한 또한 부탁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에 우리가 타게 되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실물 체크예요. 특히 구매한 물건들, 보통 자기가 한국에서 갖고 왔던 물건들은 잘들 챙기시는데, 가끔씩 산 물건, 내가 어제 산 것만은 괜찮은데 보통 한 3, 4일 전에 산 거, 한 일주일 전에 산 것들은 깜빡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챙기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물건들 중에서도 많이 두고 오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보통적으로 핸드폰 충전기가, 최근 들어서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걸 가장 많이 호텔방에 두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일일이 한번 더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항에 도착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솔자들이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유는 가이드들이 못 들어가는 공항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 동남아 쪽 같은 경우, 베트남, 태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한국인 가이드들이 공항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유럽은 어떻게 되냐, 아예 마지막 날 공항 가는 길은 가이드가 안 따라옵니다. 아예 안 따라. 왜냐하면은 인솔자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인솔자가 20명, 30명 모시고 다닐 때 어떻게 돼요? 고객들한테 약간의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협조 요청을 해두면 그분들이 따라와서 나 인솔자 혼자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카운터를 일단 가서 찾아봐야 되죠. 카운터 가가지고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면세품 환급 받는 거, 세금 환급 받는 카운트가 또 다르죠. 해야 될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 그리고 본인 자신도 또 체크했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제 말씀에 잘 따라주세요라고 하는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타고 공항 도착하기 직전에 꼭 그럽니다. 마이크 잡고서는 제가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할 테니까 일단 내리시면 저와 같이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다시 한번 꾸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갖고 탈 짐과 위탁 수화물로 붙여야 될 짐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탑승 카운트, 그 수속 카운트죠. 탑승 수속을 할 수 있는 그 수송 항공사 카운터로 이동을 다 같이 모시고 가요. 그리고 거기다 줄을 쓴 다음에 탑승 수속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만약에 유럽일 경우는 거기서 손님들을 빼가지고 또 다시 어디로 가요? 네, 환급 카운터를 받을 수 있는 거길 또 가야 되거든요. 그걸로 또 모시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고, 수속이 다 끝난 사람들은 여권하고 보딩 패스하고 또 챙겨야 될 게 뭐죠? 위탁 수화물을 붙였던 확인증.
꼭 챙겨가지고 어디에 모여 계십시오. 그럼 제가 일 다 마치고 얼마 후에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선 자유시간을 언제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 거,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각자들 원하는 것들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자유시간 내가 언제 주겠다. 이런 것도 같이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공항으로 이제 이동하는 이 버스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어. 뭐냐? 감사의 인사. 감사의 인사. 그래서 그동안 제 말씀 잘 따라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잘 드리고요. 일이 잘 끝났다는 이런 감사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런 또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과의 말씀을 올릴 수 있을 때는 또 사과의 말씀이 올릴 건이 있으면 그런 사과의 말씀도 같이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때 언제 해야 되냐? 공항에 도착하면 되게 바빠요.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미리 공항 가는 길에 버스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여기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와 가이드 수고 많이 했다고 박수 한번 치게 하는 것도 또한 요령이 되겠죠. 그런 걸 또 마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탑승했습니다. 탑승까지 갔던 업무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자, 가이드, 기사, 버스 다 빠이빠이 헤어지고 나서 공항에 도착해요. 요때 이제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중요한 게 항공권입니다. 공항마다 다릅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은 아무나 다 공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유럽이라든가 또한 아시아존이라든가 거기에 되면 공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항공권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항공권 소지자만 공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공권을 다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소위 해서 전자항공권이다. 그러면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다. 갤러리에 있다. 그럼 이걸 바로 꺼낼 수 있게, 또한 있는지 없는지 버스 안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세 환급 수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가세 카운터는 어디에 있는지 그 순서는 공항에 도착해서 카운터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작업을 해서 부가세 환급하게 되고, 탑승 수속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권 내밀고요, 수함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수송을 하게 돼 좌석을 이제 배정을 받고요. 웹체크인 했으면 이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웹체크인 했을 경우에 수화물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수화물 확인증만 따게 되고요. 웹체크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착해가지고 탑승 수속하고선 보딩 패스까지 같이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고객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잊지 말고 늦지 말라고 탑승 게이트, 그 다음에 탑승 시간 미리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런 고지를 해드리고 자유시간을 그때까지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선 각자 출국 수속을 할 수 있도록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출국 수속하게 되고요. 각자 이제 거기서 면세품 쇼핑하실 분들 하고요. 아니면은 사전 면세점 시내에서 갔다 오셔서 물품 인도를 공항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면세품 인수하는 장소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또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공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분명히 하게 될 경우 가장 많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들 중에 하나는 가방의 무게예요. 가방의 무게. 그래서 LCC는 몇 킬로? FSC는 몇 킬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랬었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무게를 갖다가 알려주시는 게 좋고, 가끔씩 보면 인솔자가 손으로 들으면서 무게가 측정되는 저 손저울도 갖고 다니는 가이드들도 있어요. 물론 저같이 뭐 한 20년 넘게 된 경우 하도 가방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딱 짐만 들면서 이건 20kg 넘겠다 안 넘겠다, 15kg 넘겠다 안 넘겠다, 대략적으로 판단을 쓰게 되죠. 일단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공항 탑승 수속하면서 물건이 오버가 되면 다 가방을 다시 열어서 줄여서 아니면 오버 차지를 내는 이런 번거로움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 뒤에 줄 많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화물을 제가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아까 공항 도착할 때 무게는 어떤지, 빼야 될 물게, 금지된 물건들 다 정리를 다시 한번 미리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항공권 체크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것을 조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부가세가 됐던 탑승 수송되고 차례대로 진행을 해다. 중간에 그걸 하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미리 도착해서 가방의 무게, 그다음에 금지된 품목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부가세 신고를 하는 물품은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미리 공항 도착하자마자 단 5분이면 돼요. 5분 검증하고선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내 이제 업무가 있겠죠. 기내 업무는 이제 좌석 배정이죠. 마찬가지 좌석 배정하고, 다음에 이제 입국 랜딩 카드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단은 입국 카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 들어올 때 입국 카드 안 써도 돼요. 이제는 다 자동으로 다 된다. 그리고 이제 세관 신고서는 내가 신고할 것만 하게 되는데, 요것도 또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다. 가족일 경우는 한 사람만 대표로 쓸 수 있다. 직계 가족일 경우는 한 사람만 대표로 한 장만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죠. 근데 요때 그 건강 상태도 중요하긴 한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건강 상태 질문서가 있어요. 특히나 오염지대 들렸다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작성하게 되는다. 그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IQ의 이제 마지막 단계는 검역이죠, 검역. 조금 전에 제가 체크해드렸던 노란색의 건강 상태 질문서는 오염 국가서부터 귀국 시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국수속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게 되면 CIQ죠. 통과하게 되면. 다음에 세관입니다. 세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클레어. 신고할 것이 있는 사람만 작성을 한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만 작성을 한다. 그래서 요렇게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하는 나라인지 안 나라인지 필요한지에 대한 요거는 누구하고 미리 먼저 상의한다? 예, 맞아요. 승무원들하고 상의 딱 하고 작업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한국 공항에 입국 수속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나서 비행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내리자마자 이미그레이션 CIQ가 이제 진행이 또 되고 있잖아요. CIQ 진행되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비행기가 어디 타왔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데는 B로 나가는구나. 수화물은 5번에서 찾는구나. 요거를 미리 파악을 해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면 바로 보여요. 배기지 클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입국 수속을 마치잖아요. 입국 검역을 마치고 내릴 땐 그잖아요. 검역을 통과하고 열 화상 카메라 찍으면서 검역 진단 통과하고 아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입국 카운터 패스포트 컨트롤 입국 카운터를 통과하고 나면 바로 이 배기지 클레임이 보인다. 그래서 배기지 클레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벨트는 수화물은 어디서 찾고 우린 밖으로 어디로 나간다. A, B, C, D, E. 대한민국의 지금 제2 터미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A, B, C, D, E, F까지 돼 있어요. 총 몇 개냐?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서 기다린 사람과 미팅이 필요할 때는 우리 C로 나갈 거니까 C 앞으로 와서 대기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 게 좋다. 요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됐죠. 각각의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지 안내를 해주게 되게 사람들이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건 이렇게 타임 테이블에 그죠 이제 배기지나 혹은 디파처 이거는 이제 밖에서 보는 건데 어라이벌이 그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는지 또 아니까 와서 미팅 나온 사람들은 저거 보고선 하게 된다. 그래서 미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입국수속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진 신고하는 거죠. 자진 신고해가지고서는 세금을 낼 경우에는 할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세금을 100만 원 낼 거를 20%, 30%, 50% 이런 할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그게 너무 좀 속상하다. 이랬을 경우 본드를 활용해라. 본드가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이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럴 경우에 맺기라는 거죠. 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마침 다음 주 또 나가야 돼. 이랬을 경우에 차라리 맺기라는 거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거는 금지 품목, 파기해야 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어요. 이런 금지된 품목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갖고 들어가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이러한 것들은 본드를 활용해서 일단 공항에 잠시 맡겨두고 입국 수속해서 볼일 보고 나중에 출국할 때 다시 찾는 제도예요. 이건 어느 나라 공항인지 다 있습니다. 그거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 찾고 CIQ 통과하고 수화물 찾고 세관신고서 끝나가지고 밖으로 나왔을게요. 고객들한테 일일이 인사 한 번씩은 드리는 거죠. 인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말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집에 가는 방법들, 자가 운전하신 분들은 알아서 가실 거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은 우리 대중교통을 어디서 타는지 이 정도는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단체 버스는 또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런 안내까지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귀국하고 처리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건 우리가 현장에서 관광을 다니다가 비가 많이 와서 관광을 다 못한 부분이 있다. 입장료가 들어가는 거다. 유료 관광지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또한 누가 다치거나 분실이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 보험 적용이 돼서 보험 적용하는 방법도 귀국한 다음에 제가
2, 3일 후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도 같이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국 수속을 다 마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쳤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 입국 수속을 마치고 됐고 들어와서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손님들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손님들하고 헤어졌으면 이제 귀국 보고하는 겁니다. 전화로 내 상사한테 상사 전화해서 귀국 보고 완료, 귀국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요. 자세한 뭐 디테일한 자그마한 것들은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장 와가지고 출장 보고서, 행사 보고서, 다음에 정산서. 내가 돈을 쓸 수도 있거든요. 인술자가. 그래서 필요 불가피하게 돈을 쓸 수도 있고 그건 돈을 안 쓸 수도 있죠. 환불을 해줄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업무일지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작성들이 다 해서 제출해야 됐다. 이런 것들은 언제 필요하냐? 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어요. 첫 번째가 상품을 기획하고 수배할 때 이번에 식당이 안 좋았구나, 호텔이 괜찮았구나, 그거에 판단해서 다음 상품을 기획할 때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할 때 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부분, 내가 또 잘한 부분이 다 기록돼 있을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구나, 그랬을 때 요거는 더더구나 더 발전시켜야겠구나, 요럴 때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 나가서는 출장 보고서, 업무일지 같은 거 여러 개가 작성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제출해도 되고 내가 가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해두고 있는데 그래서 늘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을 사후에 관리하는 업무로서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은 다시 한번 저 같은 경우도 카톡이 됐던 문자가 됐던 전화, 유선의 전화가 됐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해요. 그리고 약간의 뭐 애교가 섞이면 섞였겠죠. 그래서 그런 감사하고 건강하시다는 안부의 말 드리면서 저 다시 한번 저를 꼭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요건 확실하게 제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제가 모실 때 이렇게 해드릴 거고, 이번엔 제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러이러한 대안으로서 뭔가를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같이 미리 맞춰서 고객들을 갖다 관리하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들 관리할 때는 이런 식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안부 전화, 메일 발송 늘 합니다. 그리고 여행 상품 안내서도 가끔씩 발송을 해드려요. 이번에 이러한 상품으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진을 갖다가 앨범을 제가 제작을 많이 해요. 코로나 이후부터 제가 이제 잘 안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진을 찍어서 하나씩 앨범을 작성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왜? 고객들이 보통 저한테 팁도 많이 주시거든. 그런 팁을 갖다가 다 제가 꿀꺽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1, 2만 원씩, 몇천 원씩만 할애를 해도 앨범을 같은 거, 이쁜 거 앨범, 자그마한 앨범, 소중한 앨범, 추억이 담긴 앨범들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게 되고요. 늘 저 같은 경우는 단톡방을 늘 만들어서 고객들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 단톡방에 이런 상품 저런 상품 올리면서 특가가 나온 거나 재밌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관심 있는 상품들을 갖다가 이런 소식지 전환제도 사용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고객을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 금액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주는 확산의 역할을 또 해주게 돼요. 그래서 영업이 되는 것도 됐고, 또한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거를 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술자, 투어 컨덕터, 투어 에스코트에 관심이 있다라면 요거는 제가 시험으로서, 그러니까 시험의 과제물로서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본인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한번 집에서 연습해보고 사진 찍어보고 발표도 계속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인술자로서 내가 출국 시 공항에서 만났을 때 어떤 말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처럼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지 입국해서 혹은 버스 안에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되겠지라고 주의 말씀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내 소개 같은 거, 이런 것도 미리 연습해보고, 이동할 때 그 안에서 현장에서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안내하는 건, 이런 것들의 행위가 다 저를 갖다가 손님들한테 뭐예요? 각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드리고, 그때 끝났을 때
대한민국 공항이 됐든 현지 출국 공항이 됐든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때 버스에서 헤어질 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사과의 말씀을 올릴 때 나는 어떤 말들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죠. 갑자기 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연습 좀 해놓고 있으면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늘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화이팅!